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연대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분해 2025년 1월 조합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 의뢰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하시다 산화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네,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조용히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을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분회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만난 것 같은데 오늘 또 만나네요. 저희가 1월이 정말 지금 20일 지났잖아요. 20일이 정말 매일매일이 바빴습니다. 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임원들이 너무너무 바빴고, 일도 많았고, 네. 그랬는데, 저희 1월 10날 노조에서 한 110데이 행사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날 저희가 출근자 기준으로 그 선물을 나눔했는데 혹시 조합원님들 중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대의원님들이나 간부들한테 말씀하시면 따로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빼빼로는 저희의 그 회비로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작년 24년도에 위텍스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110 쪽에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간식이라고 말하기는 뭐 한 쓰레기. 네. 그거 받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보상 해줄 건지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행안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힘들다, 그리고 보상을 행안부 입장에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뭐냐면 인원을 전화를 추가 인원을 했잖아요. 네. 네, 인원을 추가로 해서 저희 종소세 할 때 인원 하듯이 그 8월까지 그리고 9월까지 연장해서 그 인원을 운영했던 게 저희한테 돌아온 게 아니라 저희의 코를 나눔한 거다. 그래서 보상을 했다. 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뭐 크게 와닿았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 많이 편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거 다시 저희한테 들어와서 더 강성이 돼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리기도 많이 알리고 보도자료, 뭐 인터뷰 등등 작년에도 많은 걸 했는데 결국에 행안부에서는 모른 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지역지부 협의회라고 있는데 전국의 각 지역에 대표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경기 지역의 대표자가 가서 지금 우리 권익위에 우리 노동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안부는 모른 채 하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너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냥 슬쩍 던졌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간식 사 먹으라고. 네, 노조에서. 그래서 그 지역지부 협의회 전국에 있는 지역지부 그 대표들이 그 모여있는 회비를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저희한테 100만 원을 주셨고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거, 뭐 홍보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자료로 다 보내드리고 이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얘네들은 지금 큰일 난다. 이런 위기의식을 조금 주고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아와서 저희가 이 빼빼로를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노조에서는 간부들이 고생했으니까 간부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간부들 회의에서 비조합원까지 조합원만 고생한 건 아니니까 비조합원까지 그리고 110이 사실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평소에도 전문팀도 평소에도 고생을 많이 하니 모두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110 데이 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티커 작업 이거 저희 간부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퇴근 전에 막 짬내가지고 각자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가서 근면 시간 없다고 개인이 틈나는 대로 가서 쪼개서 붙인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협의회도 사진 보내드리고 조합원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다. 그리고 감사한다. 마음 전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연대도 함께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다들 아침 출근길에 저희가 요거 말고 또 딴 걸 함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인증을 남겨주셔서 네, 성공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준비하면서는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선물을 준비해 줬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름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2월에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간부가 채워졌다. 마지막 한 명이 채워졌다. 그래서 1월에 소개해드리겠다 했는데 드디어 네, 오늘 참가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팀 보험보행 최혜선 상담사입니다.
그전에는 몇 년 동안 보훈부에 그 조합원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가 대의원으로 맡고 있다가 이번 마지막 저희가 이번 임기가 1년이 이제 마지막 임기라서 낚여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될지 몰라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투쟁! 네. 저희 대의원으로 활동해 주셨는데, 영입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공들였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공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라 더 빨리 영입하고 싶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함께 했고요. 사실, 저희가 사무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무장님은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굳이 투표를 통해서 사무장으로서의 뭐 역할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굳이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는 사무장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들은 나머지 임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26년도에 새로운 차기 임기 임원들이 생겨날 때 그때 분회장과 사무장이 함께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들 후보세요. 네, 다들 후보세요.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이슈가 많았어요. 12월 31일 날, 저희가 갑자기 출근길에 금정역에서 1호선과 4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인해서, 출근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제가 사실 이날 연차였거든요. 31일 날 연차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막 톡에 올라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코레일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서 열차가 고장이 난 건 맞다. 40분 동안 금정역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서 있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 16분부터 40 몇 분까지, 8시 6분부터라고 했나? 하여튼 거의 40분가량이 서 있었고, 그 열차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열차들이 선로에도 다 서 있었던 건 맞다.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공문을 좀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 권익위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없는 자리에 저희 나머지 임원들이 사측에 면담 요청을 했고 31일 날은 다들 연가셔가지고 사측이 연가여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1월 2일 날 저희가 그 임원들이 다 외부 활동이 있었는데 그 외부 활동 다 취소하고 들어와서 사측이랑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사측의 이야기는 규정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게 답변이었고 저희는 특수한 예다.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당일 병가를 쓴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이기도 하니 너희들의 아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 좀 베풀 수는 없니? 라고 했더니 없어. 라고 해서 오케이 알았어. 규칙 좋아.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돌아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걸렸죠. 근로계약서. 네. 그 다음 주에 1월 2일 날이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주말 지나고 화요일 날 바로 근로계약서가 저희한테 배포됐죠. 그런데 계약서가 저희한테 저희의 단역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정보센터에 확인을 해보면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직 등 정부합동민원 콜센터 공무직 등에 대한 인사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지침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의 훈령이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근로계약서가 별표, 별 2호인가, 별첨 2호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3조가 신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기재해놨어요. 사실 저희로 따지면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해고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줌과 동시에 고용 불안에 대한 걸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수습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허나 노조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 맞아. 너네가 작성하고 싶으면 작성해. 헌데 추가 사항이 들어가는 걸 왜 우리한테 안 물어봤어? 과반 노조인 저희한테 물어봤어야 됐어요. 의견을 구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과반을 유지하는 이유가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더 낮은 그러니까 하향 근로조건으로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넣을 건데 너네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넣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봤다면 우리가 이건 괜찮아. 이건 넣으면 안 돼. 라는 우리가 의견을 줬겠죠.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갔을 일인데 저희 계약서 쓸 때 아무도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시죠. 뭐 읽을 시간도 안 주시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12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문조사 하거나 뭔가 링크가 오거나 나한테 뭔가를 작성하라고 오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이 모자라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겠다. 몇 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게 더 확인이 필요하니 그 이후에 제출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본인들의 권리입니다. 네. 여기에 이 조그만한 글씨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 보면 5조 근로일, 휴일 및 휴가. 근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의라는 게 너네가 시키면 나 무조건 할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글씨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휴일 근무 바꾸고 싶은데 명절 근무 안 하고 싶은데 나 안 할 거야 라고 주장을 못 해요. 동의한다라고 했거든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우리 바꿀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3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철회를 했지만 사측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너네가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 작성을 요구한다. 이건 명백한 단협 위반. 저희 단체 협약에 6조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제정되거나 새로 개정될 때 조합원들 과반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동의 구하지 않고 3조에 대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7조 통지 의무.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과반 노조인 우리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너네는 6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7조 통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과반 노조를 무시한 처사다. 되게 이 얘기가 사실 이 한 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너네 고발 조치할 거야 라고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나와서 맨날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타깝다, 뭐 유감이다, 뭐 그런 얘기보다 이게 더 협박하는 거거든요. 무시했으니까 너네 가만 안 둬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매년 우리는 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을 했는데 왜 매년 이걸 계약서를 작성을 하냐. 우리 작성하지 않겠다. 라고 한 걸 주장을 한 거고요. 너네가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서 없앨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뭘 걸고 넘어질 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올해 딱 걸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각한 걸 봐줬으면 이렇게까지 전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노조를 무시했다 이렇게까지 안 썼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주의해 그리고 빨리 협의하자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고 봐라 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걸린 바람에 네. 그러면서 계약서를 우리는 매년 작성하는 걸 거부하겠다. 대신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서 임금이 달라지거나 근로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있어요. 고지할 의무는 있는데 그 고지할 의무를 서면으로 해야 되지만 꼭 서면이 아니어도 된다. 온라인이나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보통 저도 초봉 임금이 달라지면 매번 그 계약서를 쓰는 걸 게 맞다고 알려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지금 그러니까 초봉이 달라질 때마다 꼭 계약서를 안 써도 밑에 우리 받는 급여 명세서 그거 밑에다 그 내용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무사님. 그래서 그거는 관계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처음에 5조에 있는 근로 있잖아요, 형태 뭐 휴일근무, 토요일, 정일 근무 그거는 솔직히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서 동의한다라고 계속 저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보고 나서 이거를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근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왔을 때 저 내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럼 너네가 다 그거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동의한다라는 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계약에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임원이 되기 전에 동의한다라고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인사관리 규정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 계약서 내용하고 이 1조부터 11조까지의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이게 더 구체화되어 있고 이게 더 상세화되어 있지만 여기에 근로조건이 하향되거나 달라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의를 저희한테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의를 뭐 예전부터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그게 맹점이 아니라 저희의 맹점은 네. 어찌됐건 이유야 어찌됐건 과반 노조인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현재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장들도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왜 굳이 그냥 빨리 제출하고 끝냅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그러면 노조한테 이제 더 이상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의견을. 겸직 같은 것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겸직을 사측은 허가하지 않겠다. 겸직 신고를 아예 허하지 않겠다. 너네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급여가 작으니까 겸직하겠다. 그 조항을 넣지 마라. 그래서 못 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추가 조항이 생기면 시행규칙이나 어딘가에 추가 조항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작성하는 건 저희가 연봉, 그러니까 사측도 얘기했어요. 연봉 계약이라서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거면 근로계약 두 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입사할 때. 우리는 기한이 정함이 없어요.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날까지. 난 오늘까지만 일할래 하는 날까지가 체결이 된 건데 굳이 이런 조항들을 굳이 넣어서 저희는 단체 협약을 저게 무기계약직의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일반 근로자들은 저 기한이 없다라는 거 앞에 다른 또 조항 있잖아요. 저는 일반 그렇다고 계약직 네, 계약직 말고 일반 그냥 계약 없는 사람, 그냥 상용직을 말씀드립니다. 상용직하고 그게 저희는 상용직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냥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 원래는 저 말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무기계약이다 보니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그렇죠. 계약을 네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무계약 노동자인 거예요. 기한이 정함이 없다는 걸 표시한. 네. 그래서 요 사항이 사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습 기간에 대해서 해고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4조부터 보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단체 협약을 따로 맺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개인 사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급여가 변경되는, 저희가 호봉이 매년 달라지면서 호봉 같지도 않은 호봉을 받으면서 혼잣말이었어요. 그걸 받으면서 저희가 그 최저시급이 달라지면서 급여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 받으면서 호봉 사인 따로 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 내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내 호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노조의 입장인데, 사측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제까지 계약서를 썼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 비노조가 필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사측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내일부터 조합원 교육이니 저희는 그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러면 비조합원들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것까지 난 모르겠다.
저희 노조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사측이 답변 공문이 왔죠. 여기에 존중한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거치지 않은 점은 대해서 향후에는 보다 분명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려주세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자기네들은 우리랑 협의할 의사가 언제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고 혹시 너네가 협의할 의사가 있으면 17일까지 알려줘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사측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희한테 사과한 거 맞죠? 그럼요? 그러는데 사과를 안 느껴져서 네, 그래서 사과한 건지 아닌지 내일 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렇지만 사측은 사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앞으로 사과는 똑바로 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채용 예정자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위원과 문답한 사실이 있다. 이 내용을 왜 썼냐? 라고 했더니 물어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어봤어요. 제가 9월에 노사협의회에 들어가서 9월 채용자에 갑자기 채용 거기 공지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문구가 갑자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넣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조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막 함부로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나요? 했더니 그럼요. 그냥 경각심이에요. 그런 마음은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입사할 때 그렇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답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명시하는 바람에 꼭 우리가 동의한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는 이런 문구 쓰지 마라. 문답한 사실을 가지고 동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했더니 주의하겠다라고는 했는데 하는 말이 그건 거죠.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거기에 채용 서류에 3개월 쓴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럼 3개월 둘 수 있지. 수습은 3개월 둘 수 있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계약서에 3개월 후에 너네 근무 태도나 업무를 못할 경우에 해고할 거야. 사인해. 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럴 거였으면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측의 말버릇이 항상 그거거든요.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드려요? 이게 진짜 멘트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멘트로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이번엔 제가 그 멘트로 답변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제가 화가 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또 그 근로기준법 여기에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계약서를 명시해서 뭐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 교부해. 그렇지만 한 번 쓰고 입사할 때 쓴 계약서는 더 이상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따로 논의하자 해서 2월로 다시 회의가 잡혔어요. 제 말이 너무 길었죠?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는 안 쓰는 걸로 2월에 다시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로, 매년 계약서를 쓰지 않기로 이제 공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얘기는 할 거고, 달라진 금액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계약서 안 쓰면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제 다 급여 받으셨죠? 네. 저희 계약서 안 썼는데 급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안 쓴다고 급여가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조합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한
저희가 과반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노력은 할 거고 근로 조건이 하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쉬는 시간이나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12월에 말씀드렸던 그 성과평가에 대한 걸 이제 올해 개편을 하려고 해요. 저희 성과평가가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어요. 달라진 내용이 다음 시간에 좀 쉴까요? 너무 집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성과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고, 각 부서마다 그리고 전문팀과 110과 또 직급마다도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1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이 성과평가가 마련된 연도는 21년도예요. 21년도에 성과평가가 개정이 됐고, 예전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 되기 이전에 썼을 때보다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서류에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큰 테두리,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토대로 올해 성과평가가 개정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저희가 사측이랑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저희가 의견을 요구할 때 이런 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달에 설문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저희의 몇 명 안 되는 머리로는 좋은 의견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사측에 요구하려고 하고, 사측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목소리 큰 몇 명의 의견이냐 아니면 많은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이냐 라고 저한테 자꾸 의심해서 물어요. 목소리를 못 들어봤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노사협의회 때도 그건 노조를 무시하는 발언이니까 주의해라. 앞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줬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발끈해가지고 어마무시 화를 냈는데 우리 임원들은 처음 봤어요. 제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보고 당황해가지고 수습을 하느라, 그리고 저쪽 사측도 처음 봤죠. 제가 이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죄송해요. 네. 그래서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저희 110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올해 딴 사람이 왔거든요.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유홍근이라고 했나? 그리고 정보합동 민원 센터장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분 얼굴을 얼마 전에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한 번 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센터장이
새로 왔으니까 노조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올해가 사실은 조금 기대도 됩니다. 저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110 센터장의 포지션이 예전 센터장하고 같을지 다를지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노조가 막강하다는 걸 사실 대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조끼를 좀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원 교육 외에도 꼭 입고 계셨으면 좋겠다. 복도에 오고 가면서 아, 노동조합이 있구나. 얘네는 이런 파워가 있구나. 라는 걸 온과 동시에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번거롭죠.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꼭 그냥 자리에서 그리고 이 층에서는 좀 입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평가 기준이요. 저희가 21년도에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S는 23만원, A는 18만원, B는 13만원, C는 9만원, D는 5만원. 네. 그런데 하향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금액이 작아졌다고 해서, 개편의 금액이 작아졌다고 해서 하향된 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배분해서 보면 똑같은데, 사실 배분 퍼센티지가 올라갔죠. 예전에 100명 중에 10명이 받았다면 지금은 20명이 받으니까 내 개인으로 따지면 사실은 작은 금액일 수 있는데, 낮아진 금액일 수 있는데,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노조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건 나빠진 건 아니다. 그리고 D가 네, 뭐 10명을 5만 원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든지 근무일수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지급 금액, 개인에게 나가는 지급 금액보다 배분율이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개편할 때 나는 배분율 말고 나한테 더 컸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노조의 입장은 배분율이 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많이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거. 그리고 성과급 기준이 사실은 근무일수가 80% 미만, 아까 D가 성과급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80% 미만인 경우, 출근 일수가. 네, 영업일이라고 하면 사실 보고는 영업일수에 포함이죠. 근데 연가는 우리 연차 사용하는 건 영업일수에서 빠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0일을 근무했어. A가 22일, B도 20일을 근무하는데 A는 복원을 하루 썼어요. 그러면 A는 영업일수가 20일이고 그 다음 B는 연가를 하루 썼다. 그러면 B의 영업일수는 19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평균으로 내서 8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사실 팀장님들이 다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병가를 그 달에 많이 쓰면 혹시 연가로 돌릴 건지 성과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설명 안 해주시면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팀장님의 뭐 의무라기보다 팀원들을 원활하게 잘 근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근무 일수가 80% 이상이야. 그런데 성과평가 총점이 75점 이하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성과가 D예요. 그러니까 75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러나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죠. 숨어서 혹시 단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이런 기준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 중에 우리가 한 명으로 성과평가 지급액이 평균 금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입들은 4개월 동안 평가를 안 해요. 대신 성과평가액이 13만 원으로 동결이에요. 4개월 동안은. 그래서 그때가 제일 부자죠. 그러네. 그렇죠. 돈이 없어서 가입을 안 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나보다 더 부자면서. 네. 그래서 교육기간 동안에 4개월 동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액 13만 원을 평균 금액으로 받고요. 그리고 저희 OB 고객만족센터에 한 분 계시죠? 고객만족팀. OB에서 혹시 110번에 불편한 내용은 없었는지, 안내는 잘 받았는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 명 계신데 그분도 평균 금액을 받아요. 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대상이긴 한데 누구랑 평가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아마 평균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 그룹이 이건 조금 예외 조항이긴 한데 저희가 그 운영규칙에 인사관리규정 운영규칙에 들어가 보면 관리직은 우리 같이 재밌을까요? 신입이 많이 가져가네. 있었어요. 저희 관리직은 실장, 매니저, 팀장까지가 관리직이고 선임 상담사와 상담사는 그러니까 부팀장과 상담사는 그냥 상담사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강사는 110에는 없지만 전문팀에 있는 강사는 포지션이 뭘까요? 거기에 대한 선임 아니에요? 근데 직책 수당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좀 만약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개편되기 전에는 이 내용이 개편되기 전에는 통화 건수, 통화 대기 시간, 성실도, 정확도, 근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QA 평가에 대한 의문이 많죠. 네. 우선은 이렇습니다. 나와 있는 것. 기존에는 상담사 기본이 첫인사, 끝인사, 기간인사, 필수 전달 등등 나눠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첫인사 그리고 상담 서비스가 막 온갖 서비스를 다 했네요, 저희가. 네. 그렇지만 지금은 정확도, 성실도와 정확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속도, 발음도 보고 상황 멘트도 보고 대기 멘트도 하고 뭐 5초, 15초 지날 때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온갖 멘트를 다 했죠. 공감. 네, 그러셨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안타까운데. 네, 등등 막. 그렇지만 지금은 민원 상담 평가가 성실도와 정확도로만 따진다. 대신 성실도에는 첫인사. 네.
우리 멘트 간단하게 조금 바뀌었죠? 계속 변화되면서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혹시 그 멘트도 별로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더 좋은 멘트가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탐색, 필수 탐색, 오안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상담 마무리. 저희가 끝인사가 있는지에 대한 거, 끝인사를 하지 않아서 감점이 된 부분으로 사실은 문의를 했었는데, 그 끝인사가 멘트가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꼭 감사합니다라고 안 해도 돼요. 나 그 사람한테 욕을 너무 먹었는데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욕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잘 해결되면 좋겠다. 아니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잘 시도해봐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겠다 하면 잘 접수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 부분은 신입들이 생겼을 때 일반 상담사들이 이제 같은 팀으로 오게 되면 동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우리가 가점이 너무 약하다, 점수가 너무 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가점과 감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제도 개선 이런 것도 냈죠. 근데 지금은 팀장 업무로 전환이 돼서 팀장이 한 달에 7건 정도 제도 개선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더니 쪼임을 당한대요. 눈치를 받고 뭐 계속 목을 졸라온다며. 그리고 우리 친절콜 지금은 없죠. 그리고 이제 동석에 대한 거, 그리고 가점콜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점에 대한 건. 그리고 이제 감점은 금액이 점수가 너무 커요. 오안내, 불친절, 업무 불이행은 뭔지 모르겠어요. 팀장이 시켰는데 안 따르면 마이너스 1점인가? 팀장의 권한이 어마무시하네요. 우리 모두 팀장이 되어보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주말 근무가 사실은 이제 전문팀에는 없는데 110은 팀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근무를 더 하겠다 하면 가점을 줘요, 주말에. 공휴일에 더 좋네요. 네. 그리고 친절콜이 예전에는 민원인한테 그냥 뭐 친절하게 안내줘서 고맙다라고 했으면 친절콜 점수로 가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내가 친절하게 상담했어. 그런데 비상담사가 내 친절한 걸 받아서 이선명이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했는지 아주 그냥 다시 재물을 필요도 없이 그 사람 너무 친절하더라. 내가 돈이 많았으면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 계좌번호 불러줬을 텐데. 예. 그렇게 재인입이 돼야지 점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되는 건 국민신문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밖에 복도 게시판에 국민신문고로 친절 접수된 사람들 게시되어 있거든요. 한 번씩 봐주시고, 내가 거기에 언젠가는 걸리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미치신가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이 돈 받고. 동석 점수가 그걸 나중에 크게 어필해 주시면. 해보니까 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감점에 대한 건 센터 내부에서 민원이 접수한 건 뭘까요? 센터 내부에서 접수된 건
아니요. 센터 내부에서 접수된 건 권익위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상담을 했어요. A가 상담을 했는데 대충 얘기하고 전화번호 안내하고 끊었어. 근데 다음 사람이 받았어. 저 사람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그 전화번호 잘못된 거야.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그 다음 사람 바꿔. 아니면 관리자 바꿔.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넓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게 아마 구미신문고 같아요. 네, 큰 맘 먹고 하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분들. 5점 이해해야지 뭐. 노력했는데. 그리고 우리 식사랑 휴식 초과되는 거 저희 1시간 59초까지 괜찮은 거 아시죠? 근데 1시간 1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58초에 다 바꾸세요. 이석해제로. 아니면 팀장이 직권으로 오픈해버리는 거지. 근데 식사 걸지 않고 휴식 걸거나 식사 걸지 않고 대기일제 걸거나 이거를 팀장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가 봐요. 네. 팀장은 오프밖에 안 돼요. 끄는 거. 그 자리에서 그냥 끄는 거밖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자리 이석 변경은 본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팀장이 꺼버리는. 없어. 우리 팀장은 없구나. 우리 팀장 계속 항전됐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아는 게 없어서 질문도 없죠. 그죠?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게 정성평가였고요. 저희가 정량평가라고 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통화 건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월 기준 저희 110도 그렇고 전문팀도 그렇고 부서마다 콜수가 다르고 대기 시간이 다르고 받아야 되는 콜 양이 달라요. 그래서 달성 기준은 100%일 때 25점. 25점이 만점이고 100%를 넘어가서 105% 이상일 때는 27점.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110 기준에 월 91콜이 만점이에요. S. 그런데 지금은 없죠. 그래도 S는 있죠. 부러워. 많이 받아야 게 평균 한 10kg 이번 달은 하루 90kg 넘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근무일수가 뭐 프로모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아까 동석했을 때 나는 그만큼 콜을 못 받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110과 전문팀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주간 91콜, 야간 77콜, 식약처, 보험처 등등. 이렇게 받아야 하루에 이렇게 받아야 만점이에요. 만점. 근데 이렇게 받아도 통화 대기 시간이 요걸 넘겨야 돼요. 통화랑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요 시간을 넘겨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지금은 콜수가 많이 줄어서 사실 밀리는 달에는 밀리고 매달 이렇진 않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110이 1월 달에는 콜이 사실은 많은 달이라
여기 많은 딸이라 하더라도 미쳤을지는 모르겠어요. 미치는 날도 있고 못 미치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기준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91콜은 사실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하루에 한 75? 정말 콜이 많다 하면 80? 80콜도 사실 예전에 100몇 콜씩 받을 때는 주변 분들이 그렇게 받을 때는 80콜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70콜도 많다. 우리는 그 아픈 사람들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70콜도 많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주간 기준으로 우리는 다 1시간씩 휴게 시간 1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보장되어 있고 유급시간 1시간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신 야간은 2시간 15분. 왜냐면 13시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2시간 수면시간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화장실 오고 갈 수 있는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 및 인입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한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위텍스 사태를 겪으면서 휴게 시간을 사용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파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정성평가에 아까 성실도와 정확도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사가 첫인사, 끝인사를 진행하는데 아까 마무리 멘트가 있었잖아요. 마무리 상담. 그게 꼭 감사합니다로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필수 안내되는 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따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안내에 대한 건 DB를 활용해서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상담 이력에 대한 거. 저는 한 5가지 안내했는데 이력을 2가지밖에 남기지 않았다고 점수를 계속 차감해요. 네. 그래서 그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그 이력 남기다가 시간을 다 뺏기는 부분이고 지금은 STT로 다 보여지니까 굳이 팩트만 이력을 남기면 되지 않냐라고 소심하게 어필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에 작성된 기준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근무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무 태도는 저희가 지각, 무단 결근에 대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각은 출근 시간 30분이 지나면 30분까지만 지각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사측이 5분 늦었다고 해서 저희가 연가 쓸 건지 감점할 건지를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로 따지면 노조는 과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사측이 연가인지 감점인지를 선택권을 준 거다 라는 게 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늦으면 지각 맞죠. 감점이 맞죠. 그런데 이거를 왜 감점 처리를 하는지 왜 연가 시간을 이렇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거, 내 것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노조가 대변해 줄 수 없다. 그건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 실질적인 담당자와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 많은 부분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하지만 단시간에 그걸 확 바꾸긴 어렵다.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조근인 경우에는 8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내에 출근하면 지각이고 감점 2점입니다. 그리고 1근은 9시 30분, 중근은 저희가 사실 중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출근 시간 내에 30분 안에 출근을 해야지 지각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이상 초과하면 그건 조퇴 처리를 하던 외출 처리를 하던 네, 다른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무단결근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팀마다 뭐 30분을 처리하고 10분을 처리하고 1시간을 처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어떻게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이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의견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감점, 이것도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점 처리자가 있어요. S, A, B, C 이렇게 하는데 퍼센티지를 나누다 보면 동점이 생기는데 그 동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S를 올리고 A를 올리고 B를 올리고 할 건지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성실도와 정확도의 학문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 부분도 동점이다 라고 하면 통화 건수 달성률을 보고 여기까지 동점이다라고 하면 통화 대기 시간 그 다음은 근무 태도 그 다음은 가감점 항목의 높은 순위로 이런 순위로 동점자의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동석을 해서 동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원래는 잘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석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다른 업무들 때문에 그 사람이 등급이 하락되거나 달라지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S였는데 그런 기준을 따졌을 때 A로 등급이 하락된다 하면 그 사람은 S를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 빠졌는데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등급을 저하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건 참 잘했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되도록이면 퍼센티지를 매달 줘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맞추려고 하고 QA에서 꼬투리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퍼센티지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모두 다 S를 주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상자마다 퍼센티지의 인원을 나눠야 되고 어느 것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욕을 하면 되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욕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어?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네, 처음 해본 설명이라 혹시라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 하면
대의원들한테 질문 주시면 대의원들 통해서 저희가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설문, 그리고 저희가 또 작년에 설문을 했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또다시 설문을 또 여러 번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진행을 또 올해도 할 예정이에요. 그럴 때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뭐든지 의견 주시면 그 의견들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사측한테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요. 저희 10분 쉬어도 돼요? 10분 쉬어도 돼요? 네,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